정말 솔직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데 솔직히 상처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상처를 안 네.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본능적으로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연히 이게 그렇죠. 태클이 들어오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이게 참견이랑 피드백이랑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게 되게 어색했던 게 네. 상대적으로 되게 수직적인 문화를 맞아. 갖고 있는 대기업에도 기업이 많이 아, 다니셨으니까. 그러네요. 네. 감히 네가 내 의견에 피드백을? 피드백? 네. 이런 그쵸. 느낌이 있어서 제가 회의 준비를 좀 잘 못해서 함께 그냥 정해보자 이렇게 가져오면 옆에서 네이트가 이 회의 왜 해요? 이렇게 우와. 얘기를 해요. 우와. 제가 그렇게까지. 수많은 굴곡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아마 타다만의 일할만 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하는 삐리리에게 중요한 요소는 한 분씩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번으로는 성장 가능성을 뽑았고요. 네. 2번으로는 끝내주는 동료. 끝내주는 네. 동료. 그리고 3번으로는 조직 문화인데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연봉 포함. 연봉 포함? 성장 가능성은 네. 사실 코로나 시대 전의 데이터인데 성인 평균 이동 시간이 하루의 이동 시간이 2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저도 2시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굉장히 큰 포션인데 이게 맞아.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맞아. 일단 문제가 크기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고 제대로 된 문제를 풀어서 가치를 만들면 엄청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 네네. 마지막 조직 문화는 저희가 어떤 문화를 지향하고 있냐면 한 명 한 명이 되게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그런 믿음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드라이버 사이드를 챙겨주시는 팀에 대한 문제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저희 대표 제임스가 잘할 거냐? 아니고 정말 그 문제를 맨날 경험하는 분이 제일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네, 있다. 네. 사실 이게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 끝내주는 동료들이 옆에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되게 잘 줘야 되고 한 명 한 명이 또 역량도 되게 뛰어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가보다 좋은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저희 조직에서도 그걸 되게 지향하고 있어요. 마지막 포인트가 엄청 강력했는데 사실 근데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처우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려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피드백을 한다는 게 소심한 사람은 그럼 타다에 입사를 할 수 없는지. 저는 네. MBTI가 INFP인데 I가 거의 한 90%가 네. 엄청 내향적인 네, 네,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의 준비를 좀 잘 못해서 함께 그냥 정해보자 이렇게 가져오면 옆에서 네이트가 이 회의 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와. 제가 그렇게까지.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네, 맞는 말이잖아요. 충격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아 내가 그럼 다음 회의 때 더 잘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자극이 되거든요. 그 피드백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그레시브하게 주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피드백을 드리기 위한 훈련들을 입사할 때부터 HR팀 주도로 계속 연습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의 왜 해요? 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시간은 소중하니까 니콜라스를 절대 공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둘이 다 알고 있고 네. 솔직히 상처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견이랑 피드백이랑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참견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피드백을 준다고 그 진심이 느껴지면 상처라기보다는 되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보니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줄 수 있는 피드백이 전달됐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도 거꾸로 피드백을 주거든요. 전 처음에 이게 되게 어색했던 게 네. 상대적으로 되게 수직적인 문화를 갖고 맞아. 있는 대기업에도 기업이 많이 아, 다니셨으니까. 그러네요. 네. 감히 네가 내 의견에 피드백을? 피드백? 네, 이런 그쵸.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 왔을 사실 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팀장님이 회의 준비를 해오셨는데 팀원들이 이 이 회의 회의 왜 왜 해요? 누가 더 박수를 크게 치는지에 집중하는 문화가 있었죠. 타운홀 미팅을 저희가 매주 하는데 저희 대표 네. 제임스가 발표를 하는데 뭐 긴장을 하셨는지 네. 몸을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정신이 네, 사나워요. 되게 계속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고 우리 회사 전략은 이거에 하는데 우리 회사 계속. 전략은 이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었죠. 제임스도 저랑 이제 상호 신뢰가 있으니까 네, 그냥 네. 바로 흔들지 마서 너무 정신 없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러면 아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실제로 그 다음 퇴원할 때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로 피드백을 받아주셨구나. 오. 네. 네이트는 타다가 탄생하기 전부터 이 VCNC에 있었잖아요. 몇 년 차세요? 제가 창업 때부터 있었으니까 13년 있었네요. 그러면은 회사 다니면 사람들 다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 고인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럼요. 완전 고인물. 저는 그래서 얼마나 있었는지를 잘 말 네. 안 하고 다녀요. 13년 차이시면은 네. 좋습니다. 일하는 네이트에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동료가 일단 절반이에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전 대학교 때도 GPA 4.3을 받아본 적도 되게 많고 실패한 적이 솔직히 많지 않은 어떻게 보면 남들을 좀 더 가르쳐주는 입장이 더 많았던 네네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VCNC에 와서 한계 혹은 저의 겸손함을 너무나도 많이 성장시키게 된 것 같아요. 이 회사에 10년 넘게 있으면서 개발을 했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개발에서의 최고의 전문가는 저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 팀에 새로 조인한 그 주니어 분이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을 사용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자고요? 네. 저희는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하고 통일된 로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버에서 만든 립스라는 아키텍처가 있는데 네네네네. 이 아키텍처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설득력이 되게 있어서 우리한테 정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막 조사해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네. 경험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스터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와. 정말 하루마다 이 격차가 벌어지고 와, 있고 너무. 근데 이게 보통의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라떼 분들이셨다면은 그쵸.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을 들먹여 약간 이렇게 그쵸. 됐을 수 있고 설령 그 친구가 너무 빨리 가면 속으로 조금 싫었을 수 있거든요. 싫었긴 했어요. 왜냐면 근데 어떻게 제가 하셨어요? 선도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을 하루하루 우와. 보면서 진짜 감탄을 하게 됐고 저도 열심히 쫓아가면서 저도 성장을 네네네. 이뤄내게 된 되게 좋은 기간이었다고 와. 생각을 해요. 그냥 스스로 되게 겸손해지고 나도 더 배워야겠다 이러는 게 연속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루카스에게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조직 문화이고 두 번째가 러닝 커브 그리고 세 번째가 일하는 방식. 네, 루카스가 볼 때 어떤 조직 문화가 좋은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직 문화는 실패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한다. 내 동료가 먼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을 시도해서 실패를 했다면 오히려 내가 했어야 될 수고로움을 대신 덜어주 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서로 회고하는 자리를 굉장히 진하게 가져요. 뭔가 될 만한 거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풀어야 될 진짜 중요한 거를 그냥 겁 없이 시도하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 러닝 커브는 무슨 뜻인가요? 제 학습 곡선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제 직무랑 좀 연관이 큰 것 같아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 분석 역량도 있어야 되고 모델링 역량도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다 굉장히 영역이 광범위하고 깊이가 굉장히 있는 학문이다 보니 이거를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는 직무인 것 같아요. 계속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러닝 커브를 뽑았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지지해주는 회사 문화가 있는 게 저희가 자기 개발 비용이 무제한이에요. 내 직무와 관련돼서 개발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어떤 강의든 다 수강을 할 수 있고 저희 최근에 400만 원짜리 맞아요. 강의도 결제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400만 원짜리 강의는 듣게 해주는데 매달 보고서, 독후감,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결제했던 강의도 저희가 프로덕트에 대한 좀 더 이해를 잘 해서 데이터 분석을 잘 이끌어내고 고객분들이나 파트너분들이 더 편하게 앱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담긴 강의였는데 결과로 보여주면 그게 끝이거든요. 강의를 듣고 내가 역량을 개발해서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었으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지 구구절절히 잘 들었고 숙제 다 네. 했고 막 이런 걸 보고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보고할 필요 끝까지 없어요. 다 들었습니다. 저 중간에 그런 거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네네. 그런데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400만 원은 작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안에 있는 내부 직원들께 동료들한테? 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공유해주세요. 오. 저는 이번에 타다 편을 준비하면서 좀 특이했던 것이 교통 편의를 개선한다라는 미션이라면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타다는 드라이버의 경험 개선에 관심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드라이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플랫폼 자체가 투사이드 마켓이다 보니까 당연히 유저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편안한 이동이 실제로 실행되려면은 운행을 실제로 해주시는 파트너님들도 갖고 계신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드라이버분들도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내 직업에 만족감을 느끼고 자부심이 있어야 사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택시를 타면 제일 많은 경험을 차지하는 거는 드라이버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운전하느냐예요. 맞아요. 이동은 결국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데이터 잘 준비하고 앱 진짜 잘 맞아, 만들어도 탔는데 안 좋은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럼 이 서비스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거를 저희가 막 강요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진심으로 타다 드라이버라는 일자리에 자부심을 갖고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진심으로 느껴야 이게 굴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직업군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경험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택시라는 직업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본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의 직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가 굉장히 저희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타다가 얼마나 이 드라이버에게 집중하고 고민하는지를 파트너 분들도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파트너들이 타다의 따뜻한 감사의 마음들을 전해주셨는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타다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지만 정말 택시하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눈물이 납니다. 오히려 택시업계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미안할 정도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 지금 약간 찡해서 눈물 살짝 보이려고 했고 네. 진짜 감동적이죠. 약간 찡하네요. 이분들의 그런 생생한 감동이 결국 고객으로 전달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타다 드라이버 분들을 내부적으로는 파트너님들이라고 이제 네, 부르고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동 시장의 문제를 풀고 가치를 만들려면 이분들이 필수적이고, 이분들은 결국 우리들의 동반자이고 함께 가야 되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이제 파트너라는 단어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파트너를 감동시키는 서비스 어떻게 탄생을 하나요? 데이터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조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감 떨어지는 데이터팀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국에는 파트너님들이 받아들일 때 정말 얘네가 이런 걸 많이 고려해서 제품을 준비했고 정보도 굉장히 선별해서 잘 전달을 해주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숫자만 정말 보고 그냥 저희 모니터만 보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실제 본인들의 앱에서 운행을 진행하시면서 편하게 할 수 있을지를 듣고자 사용하시는 불편하신 건 없는지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터뷰를 토대로 실제로 파트너들에게 어떤 변화를 준 사례가 있나요? 실제 그 결과 만들어낸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차를 타고 있는 모든 순간 다 근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이고 승객을 태우러 가는 시간도 근무 시간이고 쉬고 있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근무 네네. 시간이고 그러면 이 근무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저희가 이제 풀어드려야 되는 네네.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네네네. 연봉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쵸, 거잖아요. 그쵸. 아. 마찬가지로 기사님들은 매출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 거예요.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좀 풀려고 하는 것들은 네. 퇴근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기사님이 예를 들어서 노원에 네네네네네.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현재 위치가 강남 네네네. 정도라고 하면 강남에서 노원까지 가는 길이 정말 우리로 따지면 퇴근길 1시간이 네네네네.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마저도 노원으로 가는 콜들이 꽂히게끔 만들어 드린다면 이 퇴근길마저도 조금 더 아. 자기 매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네네. 반대로 이거는 고객에게도 너무나도 큰 좋은 점이 될 수가 있어요. 강남에서 노원 가시려는 분은 차를 타고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모든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기능. 저는 이제야 설명을 해주시니까 기술로 이 문제 해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승차 거부를 할 때 승차 거부는 나쁘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사실 기사님의 입장에서는 내 생계가 걸린 일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운임을 벌기 위해서 선택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을 가지고 퇴근하러 가는 길마저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술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님들이 나 타다 기사야 이런 네. 자부심을 갖고 있게끔 만드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때 이제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 네. 삼촌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회사를 어. 갔다고 하니 어느 회사인지 궁금해서 네. 이제 타다 다닌다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네. 조카를 만나러 데리러 학교 앞에 찾아갔었어요. 초등학교 찾아갔는데 이 친구들이랑 우르르 나오면서 우리 삼촌 타요 다닌다고 엄청 신기하면서 너무 부럽다. 너네 삼촌은 타요를 다니냐고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러웠겠네요, 너무 부럽다. 친구들이. 최고의 삼촌이네.